안녕하세요. 체이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해석을 해볼 노래는 제가 중국 고장극 중에서 유일하게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본 장상사라는 드라마의 상류 테마곡 덩부다우더 덩따이를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도 상류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조금은 있었는데 이 노래를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상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류는 열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구나. 정말 큰 마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다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압축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단어의 뜻과 가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글의 구성과 주제가 단락별로 나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단락별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단락 해석하고 노래 들어보고 이 순서로 가도록 할 건데요. 해석을 할 때는 직역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도록 하고 노래를 들어볼 때는 제가 아주 살짝 의역한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가사 여기 있으니까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답지만 애달픈 만남과 사랑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소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海天月月照一一放盛雪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海天月라고 했는데 하이는 무슨 뜻이에요? 바다. 티에는 하늘. 위에는 달이죠. 그런데 이 하이티엔 같은 경우는 자주 붙여서 하나의 독립된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동시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어떤 광활한 그런 바다와 하늘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가 있대요? 위에 달이 떠 있죠. 그러니까 밤인 거예요.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알 수 없는 깜깜한 그 배경에 달 하나가 딱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 하나가 얼마나 그 어둠 속에서 새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떠올려 보면은 뭔가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움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위에照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달빛이 여기선 달빛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照 비추고 있으니까요. 자, 달빛이 뭘 비추고 있어요? 이라는 거는 이프의 뜻이겠죠. 옷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파성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프 옷일 거고요. 파는头发 머리카락이겠죠. 그러니까 옷과 머리카락. 그러니까 달빛을 받은 옷과 머리카락이 성이라고 하는데 성은 승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보다 더 낫다. 혹은 무엇 무엇보다 더 이러이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슈의 눈이에요. 중국어에서 눈은 정말 새하얀 것을 비유할 때 사용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달빛에 비춰진 옷과 머리칼이 눈보다 희다, 눈보다 희게 빛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소절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바로 상류의 모습이 떠오르죠. 늘 하얀 머리칼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상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절에서는 이 상류의 등장, 상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山水笑笑眉目目光如星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山水는 무슨 뜻이에요? 산, 산이고 水, 물, 산수가 담긴 풍경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풍경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笑, 웃고 있대요. 옛날부터 중국 시가에서는 풍경을 가지고 인물의 감정을 반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산수가 웃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인물도 웃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笑眉目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笑, 이번에는 앞에 왔기 때문에 웃음을 머금은, 웃음 띤 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게 메이무라고 해서 눈썹과 눈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웃음을 머금은 눈썹과 눈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무광루싱이라고 했는데 무광이라는 건 눈빛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는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 싱이라는 거는 싱싱, 별을 뜻하겠죠. 그래서 눈빛이 별과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절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웃고 있고 빛나고 행복하고 찬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류가 방풍패로 있으면서 소요와 함께 했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유일하게 행복했던 그 찬란했던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소절은 相思染染情故古刻新明이라고 되어 있는데 古刻新明 정말 입에 안 붙죠.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먼저 相思染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相思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서로 그리워하다. 그리움이란 뜻이죠. 그리고 란은 무슨 뜻이에요? 물들이다. 그래서 그리움이 물들이다 라는 뜻이죠. 뭘 물들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왠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란이 먼저 왔어요. 사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압축적인 그런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성을 좀 맞추는 것 때문에 이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가사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그 위치에 따른 해석을 한번 해보면 란, 물들이는 거죠. 무엇을 물들이는 거예요? 진국, 정고. 장상사를 봤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정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를 물들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구크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크어구민신이잖아요, 여러분. 네, 크어구민신인데 구를 앞에 썼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절 보세요. 첫 번째 소절 하이티엔 위에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위에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시작하는 글자는 또 위에요. 그러면서 위에 저이라고 했죠.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작은 또 뭘로 하고 있어요? 이로 시작하고 있죠. 이파생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소절도 마찬가지예요. 산水 xiao, xiao로 끝났죠. 그러면서 xiao 메이무, xiao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무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또 역시 무광루싱이라고 해서 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소절도 샹스란 그 다음에 란친구. 제가 이것 때문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샹스란이라고 하면은 그리움이 물들이고 그 다음에 란친구라고 하면 정고를 물들이고 순서대로 했다면 이게 맞겠지만 이거는 굳이 그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샹스란 그리움의 마음이 물들고 란친구 정고의 마음이 물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구크신밍이라고 쓴 것도 이 구로 끝났으니까 그 시작을 구로 해야 되는데 같은 글자는 쓸 수가 없더라도 발음이 똑같은 이 구를 먼저 쓴 거죠. 그러면서 의미에 맞게 이 성어를 재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크 하면 뼈에 새기고 신밍 마음에 기록하고 이런 느낌으로 네, 재조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고를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그런 그리움, 정고로까지 연결된 그 사랑이 뼈와 마음에 깊게 새겨진 그 모습을 네,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났고요.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단락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海天月月照一一发生雪，山水小小眉目，目光如星，相思染情故，故可心明。 네,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글자와 첫 번째 글자가 똑같아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장면이 끊기지 않고 무르르듯이 연결되면서 전달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보시면은 이 가사를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여러분, 전부 다 어떤 글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떵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같은 글자로 시작을 하면서 어조가 강조가 되고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 가사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떵이잖아요,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아픔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단락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等一次雪落,等命运垂爱,等你一生来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等一次雪落 무슨 뜻일까요?
等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一次 雪落라고 했잖아요. 一次 한 번의 雪落 눈이 내리는 거죠. 눈이 떨어지는 거니까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눈 내림을 기다리다. 여기서 눈 내림이라는 거는 기적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눈을 기다리는 거, 기적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린다.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생각도 안 했었지만 내가 지금 마음에 피어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이 내 인생에 생겨나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命运垂爱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뭘 기다린대요? 命运, 운명이 垂爱 해주기를 기다린대요. 이 垂라는 거는 드리울 숫자예요. 드리우다라는 뜻인데 뭔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다라는 뜻으로도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뭘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정말 운명과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고 내려줘야만 가능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을 단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고 이 운명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랑을 기꺼이 허락하고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等你一生来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문법적으로 쪼개자고 하자면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等你 너를 기다리는 거죠. 一生 일생 동안 来 오기를. 그래서 일생 동안 네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을 보면은 等不尽思念等不到花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等은 기다리다잖아요. 그 뒤에 결과보어로 찐을 붙이면 이 찐은 다하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等찐 하면 이 기다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에 뿌가 들어갔어요. 가능보의 부정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等不찐이라고 하면은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다림의 끝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쓰니엔 그리움.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리움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끝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문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가사의 흐름에 맞춰서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넘부친 스니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끝이 없는 그리움의 기다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그리움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덩부다오 화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덩부다오예요. 자, 찐이 결과보로 사용이 됐을 때는 다하다 끝나다였었잖아요. 따오가 결과보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예요? 목적 달성, 그 다음에 도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뿌가 들어가니까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부터 이 기다림의 목적 달성이라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대상이 오는 거겠죠. 그런데 덩부터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오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화카이, 꽃이 피는 것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결국 꽃은 피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카이라는 거는 사랑의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기다림. 아무리 기다려도 맺어지지 않는 결실을 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덩부따오더 덩따이라고 해서 이 노래 제목이죠. 덩따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떠가 관형어를 만들어서 뒤에 있는 덩따이를 꾸며주고 있죠. 자, 어떤 기다림이에요? 덩부따오 덩따이. 그러니까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대상이 오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이 상류가 소유를 너무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숙명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이 너무나 깊어지고 그만큼 간절함이 생기면서 뭔가 운명에게까지 매달려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피어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사랑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래서 되게 조용히 마음으로 우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과몰입 난리 났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等一次雪落，等命运垂爱，等一生来，等不尽思念，等不到花开，等不到的等待。
네, 뭔가 안타까움이 막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아직 과몰입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규칙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매 소절마다 뒷부분이 전부 다 시, 뭐뭐뭐, 시, 뭐뭐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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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단호한 느낌처럼 느껴지다가도 끝에 가서는 뭔가 체념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 번째 단락 가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냐면 이 인간 세상, 이 속세 속에서의 자신이 품은 마음에 대한 어떤 자책, 그리고 비장한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단락 같습니다. 요거 생각하고 봐주세요. 네. 자, 일단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소절부터 보면은 홍천지오취 이处处是恋慕是自苦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홍천지오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홍천이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 붉은 먼지예요. 그런데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이 홍천 붉은 먼지가 속세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 인생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지오취라고 하면은 9개의 굴곡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 숫자 9가 많은 수를 비유할 때도 사용을 하곤 하기 때문에 많은 굴곡, 여러 굴곡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는 우여곡절이 담긴 굽이진 인생길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류가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9개의 목숨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인생길이라는 의미로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추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추,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명사나 양사를 중첩을 하게 되면은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추추라고 하면은 곳마다. 그러니까 굽이진 인생길 곳곳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엔무라고 했어요. 리엔무, 연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굽이진 인생길 곳곳마다 연모였고 실즈쿠라고 했어요. 쿠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쯔쿠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굽이진 인생길 곳곳마다 연모였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준 고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상류의 그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9개의 목숨이 모두 소유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곧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고통이었다. 이런 의미로도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을 보면은 柔情深许一生生是监狱是禁锢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柔情深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柔情 무슨 뜻일까요? 柔 부드럽다는 뜻이요. 징, 정,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애틋한 마음을 션, 깊이, 쉬, 허락했다. 근데 여기서 허락했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어주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드럽고 애틋한 마음을 깊이 내어주었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생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생생이라는 건 소리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애틋한 마음을 깊이 내어주었고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마다 뭐였대요? 시监狱라고 하죠. 침묵이었고 그리고 시禁구라고 하는데禁구라는 거는 가두다, 속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를 가두는 어떤 굴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유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깊지만 말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둔 감옥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 소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신若浮屠 이무무是来路是归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 마음은 루어 여기서 루어는 루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마치 무엇과 같다. 부두라는 거는 불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은 마치 불탑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 다음에 그 인생의 경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비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무무 장면마다 是来路 내가 지나온 길이자 是归途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내가 왔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는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命似学无 이부부是孤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命似学无 이게 무슨 뜻일까요?命이라는 건 여기서 목숨, 운명을 뜻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운명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쓰라는 거는 비슷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쉐우라는 거는 눈이 춤을 추는 거잖아요. 눈이 춤을 추다라고 하면은 눈이 흩날리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운명은 마치 눈이 흩날리는 것과 같아서 눈이 흩날리는 거 어때 보여요, 여러분? 그쵸. 금방 사라지는,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예측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부부, 걸음마다 실구두, 고독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소절에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전쟁터에서 홀로 의롭게 또 외롭게 죽어야 할 그런 장수의 운명이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장 더 있거든요.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红尘旧曲一出出，是恋慕是自苦。柔情深许一声声，是剑女是禁锢。心若浮屠一幕幕，是来路是归途。命似却无一步步，是孤独。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들려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매끄럽게 정리한 살짝 의역이 더해진 해석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계속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부부是结束라는 가사가 추가가 됩니다. 걸음마다 是结束 结束 마지막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걸음마다 마지막이다 라는 가사가 추가가 되는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마치고 나니까 이 노래 가사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상류가 소유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9개의 목숨을 다 바치라고 했다면 정말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소유를 사랑을 했지만 소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하고 그림자처럼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가 결국 이제 주어진 운명대로 자신의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는 그 서사를 압축해서 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해석을 마치고 나니까 이 장상사의 주인공은 상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몰입이 많이 됐었어요. 네, 일단 노래의 가사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끝에는 살짝의 수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만 들으셔도 괜찮고 수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情深许一生伤，是剑女，是金骨，心若浮屠一幕幕，是来路，是归途，命似却无，一步步是孤独。海天月月照一发生雪，山水小小眉目，目光如星，相思染，染情故，故可惜命。等一次雪落，等命运垂爱，等一生来，等不尽思念，等不到花开，等不到的等待。红尘旧曲一出出，是恋慕是自苦，柔情深许一生伤，是剑女，是金骨，心若浮屠一幕幕，是来路，是归途，命似却无，一步步是孤独。红尘旧曲一出出，是恋慕是自苦，柔情深许一生伤，是剑女，是金骨，心若浮屠一幕幕，是来路，是归途，命似却无，一步步是结束。저는 사실 처음에는 상류가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왜 맨날 피 뽑아가고, 왜 맨날 다치게 하나.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다치게 한 다음에 고쳐주고, 다치게 한 다음에 고쳐주고, 아, 약간 사이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상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살짝살짝 다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다치게 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다치게 한 다음에 가서 막 도와줘, 구해주고, 다시 살려주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정말 위험한 남자다, 미친 남자다, 이런 남자는 피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제가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더보기란에만 살짝 적어 놓도록 할 건데, 제가 이번에 가사 준비하면서 과몰입해갖고 막 상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상류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나니까 어쩌면 그런 방식이 상류가 할 수 있는 소유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계속 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장상사를 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소요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 걸까? 일단 창현은 아닌 건 알겠어요. 그죠? 왜 창현이 아닐까? 어쨌든 창현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도상경일까? 아니면은 상류일까? 정말 헷갈렸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참 드라마를 볼 땐 좀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격하게 이끌리고 강하게 마음이 가는 상대는 상류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정말 상징적으로 정고가 심어졌잖아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영혼의 결이 맞아야지만 이 정고가 심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정고가 심어졌죠. 그리고 이 소유가 가지고 있는 그 잊기 싫은 순간들을 담아놓고 보는 그 거울에 상류의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가 이런 말도 하죠. 당신은 여인의 꿈속에 나타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정말 격하게 끌리고 정말 강한 이 마음을 느끼고, 하지만 이 상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억지로 이 마음을 끊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요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했는데 상류는 그거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서로의 상처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강하게 뜨겁게 끌렸던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지만 소유는 혼자 남겨지기 싫고 상류는 혼자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 깊게 사랑을 하고 정말 강하게 끌리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온전히 솔직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도상경에 대한 마음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은 상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상경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노래 가사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